너네 혹시 시험범위 바뀌거나 그렇게 된다면 꼭 한번 얘기해주고. 아직 중앙 바뀌지 않았지? 그때 국소 까지고. 네. 근데 그 오늘 합성 함수의 연속 그게 교과서에 안 나와 있다고 그거를 어떻게 할지 협의 중이라고 했어요. 나와도 되고 안 나와도 돼. 우리는 그것까지 준비는 할긴 할 거고. 그래서 소월도 똑같이 그때 그랬어. 방송 시간 평균값 정리까지. 평균값 정리까지 하는 게 일반적이긴 한데, 네 그때 그까지 하는 게 조금 과하긴 하죠. 생각을 중간 전에 한 번도 안 본다고. 아 그럼 계속 그것만 하는 거구나. 네, 진도만? 본다고. 아이고야. 네. 쌤이랑 쌤이 한번 먼저 뭐부터 볼 거냐면 쌤이 볼만한 문제들을 좀 체크해 왔는데 5번부터 같이 한번 봅시다. 이렇게 5번처럼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을 조건이 뭐야? 언제? 그렇지. 일단은 존재하지 않을 때라는 건 좌악한과 우악한이 서로 어떤 거? 다르다라는 거야. 네. 근데 사실은 좌악한과 우악한이 다르다가 완전히 같은 말은 아닙니다. 원래 정확한 말은 뭐냐면 발산한다랑 똑같은 거예요.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발산한다라는 것과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 여보 극한값 존재하는 거야? 존재하지 않는 거야 이것 또한. 무한으로 가는 것 또한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 존재하지 않는 거라고 봐. 발산하는 거. 그래서 존재한다는 게 바로 수렴한다라는 뜻이고요. 존재하지 않다라는 게 발산한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어차피 1차 함수, 2차 함수밖에 없으니 좌악한과 우악한이 같지 않다, 같지 않은 부분만 찾아라 라는 것입니다. 자, 좌악한과 우악한이 다른 부분을 찾아줄 건데 어디만 보면 돼 얘들아? 그 2랑 마이너스 2. 맞아. 이 구간이 나뉘어지는 그 순간만 보면 되거든. 그 이유가 어차피 이 함수 1차 함수고 이 함수 2차 함수잖아. 1차 함수 연속 함수기 때문에 무조건 극한값 존재하고 2차 함수도 극한값 존재해요. 연속 함수. 근데 얘들이 만나는 그 순간 있지. 그때가 엇갈리게 되면 좌악한과 우악한이 달라지는 거야. 그래서 그 상황이 있는지만 보자. 그래서 뭐만 보자? x가 2일 때랑 x가 마이너스 2일 때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좌악한과 우악한 한번 볼 거거든. 사실 쌤은 요거 때문에 한 거야. 자, 2의 자극한 그래 아니야? 자, 2의 자극한 위야 아래야? 아래예요 아래. 그래서 아래 함수로 들어갑니다. 2의 우극한 위에 들어. 이렇게. 그래서 들어가주면 1이 되고요. 얘 1이 돼서 서로 같죠? 네. x는 2에서 극한값은 존재합니다. 존재해요. 자, 마이너스 2일 때는 마이너스 2의 자극한과 마이너스 2의 우극한 한번 볼까? 얘가 정말 중요해. 봐봐. 마이너스 2의 자극한 어떤 함수에 들어갈까? 위야 위. 이거 위라는 게 정말 중요해요. 왜냐면 마이너스 2의 자극한이라는 건 마이너스 2보다 더 작은 거지. 더 작은 거면 마이너스 2점 얼마일 거야.
절대값으로 보면 2점 얼마잖아. 그래서 2보다 큰 값이에요. 큰 값에 들어갑니다. 요거. 이렇게 들어가고 얘는 마이너스 2보다 크니까 절대값은 작아져. 얘로 들어가. 라는 거. 요거 꼭 확인해 주세요. 네, 그래서 계산해주면 얘가 마이너스 2를 넣어주면 3이 되고 얘 마이너스 2 넣어주면 1이 돼서 서로 다릅니다. 자극한과 극한이 서로 다른, 즉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죠.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다라고 계산해 주시면 되겠고요. 넘어갈게요. 9번 보자. 9번. 9번 이거 질문이 없더라고. 근데 너무 중요한 문제라서 쌤이 직접 풀어볼게. 우리가 함수를 했기 때문에 요거 할 줄 아셔야 돼요. 일단은 보면 여기서 꼭 알아야 되는 게 절대값 함수 어떻게 그린지 알아요? 맞아. 봐봐. 이 절대값 함수 어떻게 그리냐면 먼저 안에 있는 함수들부터 그려. x제곱 빼기 4를 그리는 거야 일단. 그러면 요렇게 x제곱인데 밑으로 내려가는 이런 모양이 되겠죠? 여기가 마이너스 4. 그리고 절대값은 맞아. 밑에 있는 함수가 그대로 위로 올라가게 돼. 요렇게. 그래서 절대값 함수는 얘가 됩니다. 노란색 부분. 요거 중요해요. 요거 직접 그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y는 t라는 선을 쭉 그어줄 건데, 자, y는 t라는 선을 그어주기 전에 그렇다면 여기 꼭지점 몇이 되겠어? 4. 그렇지, 4가 되겠죠? 마이너스 4가 올라갔으니까 4가 됩니다. 그리고 y는 t라는 요 선, 얘는 상수함수죠. 상수함수니까 x축과 평행하게 그려집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거. 자, 근데 봐봐. 일단은 t가 음수라면 만나는 점 몇 개? 0개. 그래서 만나는 점의 개수 ft가 바로 몇이다? 이 상황에서는 0이고요. t가 0일 땐 얘들아 이땐 두 개가 돼. 요 점 만나서. 그래서 t는 2가 되고. 그 다음 t가 0보다 크게 되면 4개에서 만나다가 계속 4개에서만 만나? 어디까지? 그렇지 딱 4일 때까지. 이때 4개에서 만나고요. 이해되나? t가 4일 때 그렇지 딱 3개 만나. 그리고 t가 4보다 크기 시작하게 되면 그렇지 다 몇 점에서만 만나? 2점에서 만나. 저희 3으로 여기 3이죠. 고마워. 네, 3점에서 만나니까 이렇게 해서. 네. 자, 그러면 이제는 사실 얘는 구하기가 쉬워졌거든. t가 0 우극한이라는 건 0보다 살짝 큰 거지. 그러니까 0으로 가까워지긴 하는데 0보단 살짝 큰 거야. 그래서 0보다 살짝 큰 거 여기 있죠. 이때 함수값 몇? 4. 그래서 이 값이 4고요. 4의 우극한이면 4보다 살짝 플러스니까 4보다 살짝 큰 거죠. 4보다 살짝 큰 거니까 어떤 거? 여기 여기 함수값 2개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답은 구하기가 쉬워. 근데 얘들아 이거 이 상황 있죠. 중앙고 서술형 작년 논술형에 나온 적 있거든.
물론 중앙고 논술형은 이것보다 좀 더 어려웠어요. 어쨌든 요거 함수식을 나타내는 거. 그래서 함수식을 이걸 통틀어서 어떻게 나타내주는 게 가장 이쁘냐면 ft는 함수값이 0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고 3일 수도 있고 4일 수도 있죠. ft가 0일 때 언제야? t가 0보다 작을 때. ft가 2일 때는 t가 0이거나 4보다 클 때. 요런 식으로 함수를 나타내는 게 논술형 3번이었어. 네, 작년 3번. 그래서 t가 4일 때는 3, 그리고 4일 때는 0부터 4까지 이렇게 됐고, 더 나아가서 우린 요 그래프를 그려줄 수도 있거든. ft라는 그래프를. ft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 보면 t가 0보다 작으면 다 0이야. 0으로 쭉 와. 그리고 0일 땐 2점. 이 함수값 체크해. 그리고 0보다 크고 4보다 작을 땐 4야. 4인데 어디까지만? 딱 4일 때까지만. 그리고 4일 때는 3개고요. 그리고 4보다 크게 되면 함수값이 다 2인 거지. 요렇게 나타내주면 됩니다. 어떻게 나타내는지 알겠어? 요렇게 나타내주시면 돼요. 네, 받으시면 되겠고요. 알파는 그래서 4, 베타는 2가 된다. 로 계산해 주시면 답은 6이다 라고 보여줄 수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저번에 합성함수의 극한 기억나니? 요거 15번 한번 해볼까? 15번처럼 이렇게 fx 안에 어떠한 식이 들어간다. 이런 게 합성함수인데, 합성함수의 극한할 때는 요 안에 있는 속함수의 자극한 우극한까지 맞아야 돼. 잘 봐봐. x가 1의 자극한으로 가고 있지. x가 1로 가고 있으니까 요 값은 마이너스 1로 가까워지고 있지. 그럼 요 값을 그냥 마이너스 1이라고 해도 돼? f 마이너스 1이라고 해도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쌤은 그냥 어떻게 계산하냐면, 잘 봐봐. x가 1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1의 자극한이라고 생각해. 그것에 2를 뺀 거거든. 빼주면 마이너스 1이 되고, 그리고 맞아, 자극한 써줍니다. 이해되니? 사실 얘는 1보다 살짝 작은 얘란 말이야. 그래서 거기에 2를 빼면 마이너스 1보다 살짝 작은 얘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고요. 마이너스 1의 자극한, 마이너스 1로 가까워지긴 하는데 왼쪽에서 가까워지는 거, 값은 1이 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예점 fx. 얘는 마찬가지예요. 속함수부터 봐줄 건데 1의 우극한으로 오고 있네. 1의 우극한이면 1로 가까워지긴 한데 오른쪽에서 가까워지고 있는 거야. 그럼 요 속함수 몇이야? 0 플러스. 이거 중요했어요. 0이라고 하면 안 되고 0보다 큰 쪽에서 오죠.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고 있는 거야. 위에서 오고 있으니까 0보다 살짝 큰 얘가 되는 거야. 그래서 0의 우극한이면 0보다 살짝 큰 쪽에서 오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요 값은 몇? 0이네요. 그래서 두 개 더해주면 1이 된다. 너무 중요한 거죠. 아마 틀린 학생들은 대부분 그냥 마이너스 1 혹은 F0이라고 해서 틀릴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렇지만 합성함수의 극한은 속함수의 자악한 우극한까지 봐줘야 되는 것, 이거 항상 생각하고 계시고요. 저번 시간에 요 18번이 마지막 문제였지.
풀어. 어떤 마지막 문제? 어제 풀었던 마지막 수업 마지막 봐봐. 쌤이 요거 어떻게 나타냈냐면 t-1분의 3t 마이너스 1이잖아. 요 안에 있는 요 속함수 있죠. 얘를 대분수로 나타내. 요렇게. 요 대분수로 나타내는 거 다 알고 있니? 그러니까 얘를 3t-1을 마이너스 3 플러스 2로 바꿔. 그러면 요렇게가 3, 요렇게가 t-1분의 2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t가 무한대로 가게 되면 얘는 0이긴 하지만 0보단 살짝 큰 얘가 돼. 그래서 이 값은 3보단 살짝 큰 값이 됩니다. 그래서 요걸 우리가 F3의 우극한으로 봐주는 게 맞고요. 그 다음 이 F 얘는 t 플러스 1분의 2t 플러스 1. 얘 같은 경우는 2 마이너스 t 플러스 1분의 1이란 말이야. 그것의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가면 얘는 0이랑 가까워지긴 하는데 마이너스죠. 그래서 이 값은 그렇지 2보다는 살짝 작은 얘가. 오케이. 그래서 2의 자극한, 즉 얘 값은 우리가 어떻게 봐주는 게 맞아? F2의 자극한으로 봐주는 게 맞아요. 이걸로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시력검사 문제죠? 쌤이 시력검사 문제라고 하거든. 3의 우극한이면 3에 가까워지는데 오른쪽에서 가까워지는 거. 그래서 이 값은 3이고 2의 자극한 2보다는 왼쪽에서 작은 쪽에서 오는 거니까 2 두 개 더해주는 게 아니라 곱하기 2해서 더해주는 거네요. 4고 얘가 3이니까 답은 7 이런 식으로 계산이 가능합니다. 중요한 문제였어요. 넘어갈까? 얘들아. 드디어 유형 6번. 쌤 유형 6번을 저번 시간에 설명을 못 해줬는데 쌤이 이 유형 6번 진짜 쉽게 하는 방법 알려줄게요. 일단 쌤 방법을 쓰면 반 이상은 풀리거든. 봅시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극한의 성질을 알고 있어요. 자, 잘 봐봐. 리미트 fx와 리미트 gx가 모두 다 수렴하는 상황일 때 이 네 가지를 모두 다 만족합니다. 첫 번째, 두 개 더한 것, 두 개 더한 것의 극한은 따로따로 써줄 수가 있어. 이렇게 수렴할 때 뺀 것은 얘들아 이제 똑같이 떨어지면 돼요. 두 번째, 어떠한 상수값이 곱해진 것 앞으로 빼내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세 번째, 둘 다 수렴한 것에 대해서 곱한 것도 리미트를 따로따로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리미트 두 개 나눈 것도 그냥
따로따로 주면 되는데 나눴을 때는 조건이 하나가 붙어요. 분모가 아니에요. 분모가 0이면 안 돼요. 그러니까 분모가 0이 아닌 상황에서만 남은 얘들한테 극한을 줄 수가 있어. 그래서 봐봐. 그럼 한번 쌤이 예시를 들어볼게. 수렴하는 극한과 수렴하는 극한을 더하면 수렴해? 네. 무조건 수렴하죠. 1번에 의해서. 곱한 건 수렴해? 네. 무조건 수렴하죠. 3번에 의해서. 나누는 건 그 분모예요. 무조건 수렴해? 그렇진 않아. 야 봐봐. 요걸 조심하면 돼. 수렴끼리 나눌 때 있잖아. 얘는 무조건 수렴하는 건 아니야. 수렴하기 위해선 어떠한 조건이 있어야 돼? 분모가 0이 아니라면 수렴해요. 자, 이 네 가지로 대부분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25번 봐. 기억. fx, gx가 극한값이 존재하고 그 다음 얘 값이 존재하면 둘도 존재하냐 이건데 이거 말 돼? 아니에요. 말 안 돼요. 네, 곱한 값이 수렴한다고 따로따로가 다 수렴하는 건 아니에요. 반대는 되죠. 얘네들이 수렴하면 곱한 것도 수렴해요. 곱한 것이 수렴한다고 해서 각각이 수렴하는 건 아닙니다. 예시 한 번만 들어볼까? fx를 x라고 하고 gx를 x 제곱분의 1이라고 하는 거야. 아니 반대로 할까요? 이렇게 두 개 곱한 것의 리미트 x는 0으로 가는 건 존재하죠. 하지만 각각은 존재해? 얘가 존재하잖아. 그래서 기억 땡기고. 니은 너무 좋다. 니은은 무조건 수렴은 아니다. 수렴 나누기 수렴. 수렴 나누기 수렴. 수렴 나누기 수렴. 이런 거 얘기해줘. 네, 고마워. 네, f 더하기 gx와 fx 빼기 gx가 모두 다 수렴하면 fx도 수렴할까? 네. 얘는 왜 수렴하냐면 잘 봐봐. 소희가 잘 봐봐. 얘들아 잘 봐봐 이거. 지금 더한 거 수렴하죠. 값이 존재하니까. 얘도 수렴하죠. 그럼 얘를 더한 것도 수렴해? 수렴 더하기 수렴은 수렴이잖아. 근데 더해봐. 뭐가 돼? 2fx가 돼. 그럼 얘도 수렴하는 거야. 여기에 2로 나누는 건 수렴해? 네. 2번에 의해서 수렴하죠. 그래서 fx도 수렴하게 되는 거야. 쌤이 이런 문제 풀 때 어떻게 하냐면 수렴하는 얘들끼리 우리가 만들고 싶은 얘를 계산해서 만들어주는 거야. 그래서 더하기 해주고 나누기 2 해주면 얘가 되죠. 이 과정에서 수렴성을 잃어버리는 상황은 존재하지 않아. 그래서 그대로 수렴합니다. 디귿은 뭐 말도 안 되는 얘기. 잠시만. 네, 말도 안 되는 얘기. 디귿도 땡입니다. 그래서 26번에 얘들아, 너네들이 어려워하는 게 니은 디귿, 니은 디귿 리을. 이거 세 개 한번 볼게요. 26번에 니은 디귿 리을. 그냥 다 해주시면 안 돼요? 기억도? 네. 기억해줄게요. 기억은 일단은 안 되거든. 그 이유가
어떻게 생각했으려나? 봐봐. 이거 혹시 이렇게 생각했어? 리미트 두 개 뺀 거야? 그럼 각각 나눠줄 수 있네. 얘가 0이니까 두 개 값이 서로 같겠다. 맞아 틀려? 틀려요. 틀려요. 그 이유가 뭘까? fx랑 gx가 존재하는 자, 체리나 여기 잘. 우리 요 극한의 성질을 쓰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어. 수렴. 수렴할 때. 얘가 수렴한다면 이렇게 써도 돼. 그런데 수렴하지 않는다면, 즉 발산한다면 따로따로 써줄 수 있어? 그럴 수 없는 거야. 그래서 기억이 땡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예시를 들 때도 발산하는 얘를 예시를 들면 되거든. fx를 뭐 x분의 1이라고 하고 gx도 x분의 1이라고 할까? 네, x분의 1이라고 할까? 두 개 뺀 것은 몇이야? 0이야. 근데 얘 극한값이야, 얘 극한값. 존재하지 않아요. 같다라고도 할 수 없어요. 등식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땡 이고요. 헷갈릴 때 저렇게 발레 찾아서 풀기도 하세요. 그러니까 쌤이 요 방법을 찾기 전에는 다 발렸어. 다 발렸어. 원래는 다 발레야. 다른 선생님들도 다 발레로 설명해 가지거든. 근데 쌤은 극한의 성질로 설명해. 얘가 훨씬 더 편해서. 그리고 체계적이잖아. 니은 보면 fx랑 fx분의 gx가 각각 존재한대. 수렴한대. 그러면 gx도 수렴할까? 얘 바로 보이니? 얘 수렴하지. 얘도 수렴하지. 두 개 뭐 해야 얘가 돼? 곱하면 돼. 그럼 수렴 곱하기 수렴은 항상 수렴이야? 네, 항상 수렴이죠. 그래서 니은이 맞아. 그 다음 디귿은 두 개 곱한 fx, gx가 수렴하고 gx가 수렴하는데 gx는 극한값이 0이 아니래. 이거 너무 깔끔하게 잘 해놨죠. 그렇다면 fx 수렴할까? 자, 우리 얘네 둘로 fx 어떻게 만들죠? 나누어주면 돼요. 그럼 수렴 나누기 수렴은 항상 수렴이야? 아니야. 그렇지만 분모가 0이 아니라면 수렴해요. 이해되니? 그래서 fx도 수렴합니다. 마지막 리을은? 오케이, 되는 거 보이니? 이제? 얘가 수렴 각각 존재하며 fx 곱하기 gx도 존재하는가? 얘네들 뭐 해야 얘가 돼? 곱해주면 얘가 되거든. 너무 깔끔하게 곱해주면 fx 곱하기 gx가 돼. 그럼 수렴 곱하기 수렴은 수렴인가? 네, 수렴이죠. 이렇게 구해주시면 됩니다. 엄청난 팁이거든. 이거는 완전 정의를 이용해서 푸는 거. 이런 합답형 문제들은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합답형이 극한에서만 나오냐? 아니야. 연속에서도 나올 거야, 얘들아. 그렇기 때문에 연속일 때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대로 요거 이용해서 풀어주시면 합답형 문제들은 대부분 풀 수가 있어요.
넘어갑시다. 얘들아 35번 풀어봤네. 35번 35번 풀 수 있겠지 얘들아? 35번 복잡하긴 하더라도 네, 어쩔 수 없이 뭐 유리화 해주시면 돼요. 분모 유리화, 분자 유리화 따로따로 두 번 해주시면 맞아 좀 귀찮아.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우리 숙제가 몇 번까지였지? 56번까지. 네,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고요. 50번 봐봐야 돼요. 50번. 50번 이거 어떻게 풀었으려나? 사실 50번은 쌤이 풀이로 했던 문제거든. 쌤이 영상으로 찍어놨어. 근데 50번은 쌤이 좀 특이하게 풀었습니다. 얘들아 이거 보자마자 두 개 꺼낼 줄 알아야 돼. 그렇지. 먼저 첫 번째 F-1은 몇이다? 이건 이해되니? 그러니까 분모가 현재 0인 상황이고 분자가 F-1인 상황인데 얘가 12로 수렴했대. 그러기 위해선 분자도 0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0이 아니라 다른 값이면 모두 다 발산하게 되거든요. 지금 0분의 2 이런 얘들이면 분모가 0이니까 발산하게 되는 거예요. 수렴하기 위해선 분자도 0이어야 하고 그 다음에 요거 되게 특이하거든. 쌤은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있잖아. 여기에 0을 빼버렸어. 아니 뭐 0 뺀 거 의미 있어? 그냥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지. 근데 요 0을요 F-1로 바꿔. 그럼 얘가 뭐랑 같아? F 프라임 마이너스 1과 같은 거야. 요 값이 몇이다? 이걸로 계산해 주는 게 훨씬 편해요. 미분 계수로. 우리 요거 미분 가능하잖아. 그래서 얘들아 이런 조건 있지? 하면 두 가지 빨리 꺼내줄 줄 알아야 돼. F-1은 0이고 F'-1은 10이다라는 거. 계산해 주시면 돼요. F-1이 0이다 해주면 마이너스 2 A, B가 0이어서 A 플러스 B는 2가 되고 그 다음 F'X가 6X 제곱 2AX죠. 그래서 여기에 마이너스 1 넣어준 게 0이다. 그래서 A는 3, B는 마이너스 1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편해요. 원래는 어떻게 해요? 오케이, 원래도 어떻게 푸는지 알려줄게. 원래는 사실 식을 좀 조작합니다. 일단은 요 F-1이 0이라는 건 이해되죠? 이걸 이용해서 저기 그대로 넣어주면 그대로 요 식이 나와. 마이너스 2 플러스 A 플러스 B는 0이라고. 그리고 요 B를요 2 마이너스 A로 바꿔버려. 그럼 fx가 어떻게 되냐면 2x 세제곱에 ax 제곱에 2 마이너스 a가 되고요. 조리제법 인수분해 해주면 돼.
2, A, 0, 2 마이너스 A고 아까 전에 마이너스 1 넣어주면 0이 되도록 우리가 만든 거잖아. 마이너스 1 넣어줘. 이렇게 안 써도 되겠죠. 그래서 x 플러스 1과 2x 제곱 a 마이너스 2x 플러스 2 마이너스 a 이런 식으로 나와. 얘가 지금 fx가 되는 거야. 그것을 지금 x 플러스 1로 나누고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가까워지는 게 12다. 계산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1을 그대로 대입해 주면 네. 잘못 계산. 요거 잘못 계산했죠. 요거 12죠. 여기 마이너스 3이고 얘가 5인 게 맞죠? 그래서 요것도 그대로 넣어주면 똑같이 나와요. 6 마이너스 2가 똑같이 나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a가 마이너스 3이라는 걸 쉽게 계산할 수 있다.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a가 마이너스 3이니까 b의 값도 바로 나오는 거지. 체인 오케이?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네, 이렇게 계산해 줄 수 있다라는 점. 미정계수 결정 너무 중요해요. 네, 잘 정리해주고 얘들아. 56번까지 풀어봤는데 54번과 56번 한번 같이 볼까? 아니 60이 아니라 54. 이거 54번 얘들아 어떻게 풀었니? 오케이. 사실 완전 제곱식이 가장 좋거든. 근데 완전 제곱식 하기 전에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고 있으니까 t를 치워. 그렇지 마이너스 t로 바꿉시다. 좋아. 그러면 마이너스 무한이 무한대로 가는 거니까 신경 쓸 게 없어집니다. 그래서 x를 마이너스 t라고 치환해주고 리미트 그럼 t는 무한대로 가게 되면서 루트 at 제곱 마이너스 2bt 마이너스 2t 이렇게 되는 거야. 요게 마이너스 1이 되도록 하고 싶은데 일단 우리가 요 a의 값만 잘 구해주면 그 다음부터는 쉽거든. 네, 쌤의 그냥 방법대로 설명할게요. 원래는 어떻게 푸는 게 정석이냐? 분모 1로 두고 유리화 해주면 돼. 유리화 해주면 a-4t제곱 마이너스 2bt의 분모는 루트 at제곱 마이너스 2bt의 플러스 2t가 된단 말이야. 네. 지금 얘 분차 t에 대한 몇 차식? 2차식이고 분자는 1차식이야. 루트 안에 2차 있으니까 1차죠 1차. 근데 2차면 t가 무한대로 가게 되면 무조건 발산하게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마이너스 1로 수렴하기 위해선 a가 4라는 거죠. 얘가 없어져야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A가 4라는 거. 그래서 A 4 그대로 넣어서 개수 비교해야 하면서 마이너스 1이 되도록 우리가 세팅해 주시면 돼요. 근데 이 방법보다는 그 완전 제곱을 좀 이용해 주는 게 좋습니다. 봐봐. 얘 2t잖아. 뺐을 때 수렴하려면 힘이 좀 비슷해야 돼. 한쪽이 엄청 크게 되면 무한대로 끌려가거든. 혹은 마이너스 무한으로 간다거나. 그렇기 때문에 2t랑 힘이 같게 하려면 A는 4여야 됩니다. 이거 이해되니? 2t가 사실 루트 4t 제곱이니까. 얘도 힘이 같게 되려면 A는 4여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A는 4이고요. 4를 그대로 넣어서 계산을 해 줄 건데 얘가 마이너스 1로 가려면 얘의 힘이 뭐랑 같아야 되냐면 2t-1과 힘이 같아야 돼요. 이해되니? 얘랑 힘이 같아야 돼. 그래야지 2t를 빼서 마이너스 1이 되지. 근데 그렇다면 2t-1 루트 2t-1의 제곱이랑 같고 요 값이 루트 4t 제곱에 마이너스 4t 플러스 1이죠. 요 힘 뭐랑 같아야 돼? 요 x의 t의 개수 서로 같으면 돼요. 그래서 b의 값이 몇? 2다라고 계산을 했어요. 이렇게 계산해 줄 수 있습니다. 쌤이 이 미정계수 결정 때문에 사실은 이 완전제곱 방법을 설명해 준 거거든. 55번도 보면 이거는 진짜 바로 계산할 수 있어. 얘 힘이 뭐랑 같냐면 x-2분의 a의 제곱이랑 힘이 같거든. 이해되니 이거? 얘는 x 플러스 2분의 3a 얘의 제곱이랑 힘이 같아.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주면 쟤네 둘이 빼주면 루트 제곱 사라지면서 x-2분의 a와 x 플러스 2분의 3a를 빼준 것과 힘이 같습니다. 근데 여기 x들 서로 사라지고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2의 2. 얘가 몇이다? 그럼 a는 마이너스 5. 계산해주면 엄청 깔끔하게 엄청 쉽게 할 수 있겠지 얘들아? 네. 마지막 56번도 그렇게 풀면은 정말 쉬워요. 일단 얘들아 A 몇인지 바로 나와. 56번에서 A 소라 A 바로 나오니? A 몇으로 나와? 1로 나와요. 쌤이 방금 얘기했죠. 힘이 비슷해야 수렴해. 한번 생각해봐. 여기 진짜 어린이 한 명 있고 줄다리기를 할 건데 어린이 한 명이랑 여기 마동석 한 명 있어. 그럼 누구한테 끌려가겠어? 당연히 마동석 쪽으로 끌려가겠죠. 마동석 끌려가서 이렇게 쭉 간다. 근데 얘가 어떤 선에서 딱 멈추려면, 그러니까 딱 수렴하려면 두 개의 힘이 좀 비슷비슷해야 돼. 예. 그래서 비슷하려면 똑같은 어린이, 그래서 어린이를 좀 놔줘야 비슷하고, 어린이 옆에 개미 한 마리 있는 거. 개미도 같이 여기 타 있어. 그 정도는 힘에 관련이 없죠. 그래서 얘들은 안 봐도 되는 거야. 그런 얘들이 바로 이 상수값들이죠.
상수값들은 보지 않아도 돼요. 어차피 힘의 루트 안에서 상수들은 힘이 너무 작아서 영향을 주지 않는다 라는 것들이었습니다. 괜찮나요? 네. 넘어갈까? 우리 이제 유형 3개 남았는데 유형은 다시 한번 봅시다. 57번 이 유형 별표예요. 이 유형 별표. 여기 너무 중요합니다. 다음 함수에서 여기서는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두 개를 주거든. 뭐 x가 무한대로 갈 때 fx와 관련된 어쩌고 저쩌고가 뭐가 나오고 뭐 어디로 갈 때 어쩌고 fx가 무엇이 된다. 그래서 fx에 관련된 식을 구해라 혹은 뭐 f 몇을 구해라 이런 문제가 나온단 말이야. 자 이럴 때 무조건 뭐부터 건드냐면 무한부터 건드세요. 무한으로 가는 이 애부터 먼저 계산해 주는 거야. 그 다음 다른 어떠한 값으로 가는 게 두 번째. 자 여기서 먼저 뭐부터 건드려? 무한 얘부터. 자 그럼 서희야 여기서 뭘 할 수 있을까? 두 가지 알 수 있어. 첫 번째 fx의 차수. 그렇지. 2차식이어야 0이 아닌 다른 값으로 수렴할 수 있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최고차항 계수 1이 되려면 2여야 되겠지. 그래서 fx는 결론적으로 2x 제곱 어쩌고 저쩌고로 흘러가겠다. 그래서 뭐 이렇게 쓰는 학생들도 되게 많아요. ax 플러스 b 이렇게. 그 다음 두 번째는 얘인데 얘들아 봐봐 요거 얘는 그냥 넣어주면 되기도 해. 근데 이것보다 더 쉬운 방법 설명해줄게. 잘 봐봐. 첫 번째 f 마이너스 1은 몇이다? 0이겠죠. 왠지 알겠어? 마이너스 1을 대입해주면 분모가 0이거든. 그럼 분자도 0이어야 되겠지? 그래서 f 마이너스 1은 0이라는 거. 그 다음 여기 두 번째는 그것보다 더 쉽게 프라임으로 갈 거야. 봐봐. 분모야 인수분해 해주고 분자 fx인데 여기에 0 빼줘도 상관없죠. f 마이너스 이렇게. 자, 얘 지금 뭐야? 네. 얘가 바로 뭐야? f 프라임 마이너스 1이고 얘가 뭐인 거야 지금? 그렇지. 마이너스 2분의야. 얘가 몇이 나왔다? 마이너스 3. 그럼 요 f 프라임 마이너스 1은? 두 가지 나온 거야 여기서. 뭐란 거? f 마이너스 1은 0이고 f 프라임 마이너스 1은 3이다. 6이다. 이상하네. 네, 요렇게. 그 두 가지 이용해서 a랑 b 구해주시면 돼요. 괜찮니? 그래서 f-1 넣어주면 2-a 플러스 b가 0이라는 것. 그리고 미분해주면 4x 플러스 a인데 여기에 마이너스 1을 넣어주면 6이 된다라는 점. 그래서 a가 10이 나오고요. b가 8이 나오겠네. 그래서 요 식이 바로 뭐랑 같아? 2x 제곱 10x 플러스 8 이렇게 계산해줄 수 있겠죠? 좀 계산하기 힘드네요. F6 잘 넣어주세요. 근데 얘들아 요거 혹시 저번에 기억나려나? 이거 좀 더 쉽게 구하는 방법.
로피탈 써주시면 더 쉬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수분해를 굳이 안 해줘도 되게 할 수도 있는 거야. 자, 로피탈 어떻게 썼었냐면 0분의 0꼴일 때 분모 미분하면 뭐야? 2x. 분자 미분하면 f 프라임 x죠. 여기에 리미트 x 자리에 마이너스 1 넣어주면 마이너스 2분의 f 프라임 마이너스 1. 똑같이 나오죠. 요 값이 몇이다? 마이너스 3이다. 그래서 f 프라임 마이너스 1은 6이다. 이렇게 계산이 가능합니다. 그냥 극한 좀 복잡하다 싶으면 루피셋 써도 돼. 자꾸 분모가 0이라서 0분의 0. 분모가 0이어서 0분의 0꼴인 거야. 분모가 0인데 수렴했으니까 결국에 분자도 0일 거란 말이야. 그래서 0분의 0꼴이기 때문에 루피탈을 쓸 수가 있어요. 학교에서 혹시 알려줬니? 네. 알려줘. 약간 막 방법을 설명하시는데 아, 루피탈 아니고 그때는 루피탈이 누구예요? 라고 모르는 척 해야지. 루피탈을 알게 되면 선생님들이 아는 걸 알면 일부러 루피탈 문제를 안 내려고 해. 루피탈 맞아요. 쓰면 더 쉽게 풀리는 문제들을 안 내려고 한단 말이야. 선생님이 저 학원 어디 다니냐고. 맞아요. 특히 수학쌤이 나와서 문제 풀기 많이 시키시는데 아, 그래? 다 애들한테 잘해도 학원 어디냐 그러고 못해도 학원 어디냐고 물어서 그래서 학원에서 루피탈 배웠어? 이렇게 물어봤어요. 로요? 탈이요? 이렇게 얼버 부리면서. 네. 그렇구나. 그래서 저희 반에는 학원 다 안 다닌다고 하던데. 그래도 수업 시간에 박상미여가지고 국제부 수업 가져왔어. 정말? 그렇게 보시더라고. 자, 우리도 쌤 책상에 있는 거 가져가서 풀자. 쌤 수업할 때 PDF 자료를 봤는데 어. 일단 수능 특강이 있고 수능특강 너네 너무 힘들어 그거. 그 신탁인데요. 이번에도? 네. 큰일 났네. 근데 제가 선생님 가져가서 보고 들은 말은 이렇게 가져가 이렇게 부산 될거 저한테도 같냐고 하시더라고요. 그냥 장난치는 거예요. 네. 그거 일단은 돈을 받는 건 물건. 뭐가요? 요 프린트. 교재에 대한 돈을 받는 건 불법. 여기 복사해주는 거 상관없어. 복사해주는 건 상관없어. 복사해주는 뭐 학원에서는 많이 해줘. 학교에서도 사실 복사해줘서 주는 것도 있잖아. 수능특강 넘어갈까? 59번에 요 표현 혹시 이렇게 꼬여서 나오면 돼. 요거 얘들아. 이거 무슨 말이야? F1이요. 그냥 F1? F1을 구하라라는 말과 똑같은 거죠. 나머지 정리에 의해서. 그래서 F1이 무엇인지 한번 구해보세요. 요거는 이따가 같이 한번 풀고 쭉 넘어가면 너네들이 요 61번과 62번 진짜 어려워하거든. 특히 요 61번. 일단 요 61번과 62번 지금 한번 풀어볼까요? 5분 줄게. 5분 동안 한번 풀어볼게요.
60번이랑 61번. 그 상문제 2개. 61번과 62번. 좀 어렵다 싶은 학생들 앞에 있는 문제들 한번 풀어보세요. 볼까요? 다 혹시 봤니? 61번은 일단 네 가지 빠르게 꺼내줄 줄 알아야 되지. 첫 번째 F-1은 F 프라임 마이너스 1은 2라는 거. 요것도 알고 들어가는 게 좋아요. 먼저 정석인 방법부터 설명해주고 들어갈까? 얘들아? 그러면 정석인 방법부터 설명하고 들어갈게. 그래서 F-1은 0이고요. F 몇도 0이야? 마이너스 2도 0이죠. 그래서 fx를 우리가 어떻게 작성할 수 있냐면 x 플러스 1과 x 플러스 2와 gx 이렇게 해줄 수가 있어요.
괜찮나요? 이런 식으로 일단 그러니까 얘가 뭐 3차식일 수도 있고 4차식일 수도 있고 5차식일 수도 있고 모르는 거잖아. 그래서 그 뒤에 있는 애들을 그냥 GX로 묶어버린 거야. 근데 문제에 GX가 있는데 그럼 G라고 하지 말고 H라고 할까요? 겹치지 않게. 고마워. 자,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하나씩 다시 한번 더 봅시다.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가까워질 때 x 플러스 1분의 fx인데 바로 이래서 fx 예를 들어 이렇게 나눠주고 x를 마이너스 1 넣어주면 h 마이너스 1이고 얘 값이 몇이 나온다? 마이너스 7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x가 마이너스 2로 가까워질 때 x 플러스 2분의 마찬가지 fx가 이거죠. 근데 얘도 이렇게 약분해주면 마이너스 h 마이너스 2가 10이 된다라는 건 h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10이다라는 거. 그럼 봐봐. 얘네들 일단 정해져 있고 hx가 차수가 최소여야지 차수가 가장 낮은 것을 구하는 문제니까 hx도 가장 낮아야 되겠지. 요 hx가 현재 마이너스 1일 때 7을 이렇게 값을 갖고요. 정확하게 마이너스 7. 그리고 마이너스 2일 때 마이너스 10의 값을 가져. 그럼 이 두 점을 지나는 가장 최소인 1차 함수가 제일 작은 차수를 갖는 애가 될 거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7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0을 지나는 얘가 뭐 2차 함수도 있을 거고 3차 함수도 있을 거고 등등 있을 텐데 그 중에서 가장 작은 차수는 이 두 점을 이렇게 있잖아. 이어주는 얘가 가장 작은 차수일 거라고. 그래서 hx는 기울기가 3이고 맞죠? 기울기 3. 그리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7을 지나니까 이렇게 써주는 게 가장 작은 차수가 됩니다. 따라서 가장 작은 차수인 gx는 x 플러스 1, x 플러스 2의 hx 3x 빼기 4가 되는 거지. 그래서 G2는 3, 4, 2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네.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 두 번째 방법도 설명해요. 두 번째 방법도 사실 얘랑 크게 다르지 않거든. 일단 넘어갈게요. 쉬운 방법은 뭐냐면 요거 h-1과 h-2가 둘 다 0이다. 그리고 f'-1은 몇이다? 마이너스 7. 그리고 f'-2는 10이다. 이 네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얘를 찾아주면 되는데 일단 이 fx를 아까 전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작성할게요. 그리고 얘를 미분할 거야. 얘들아 봐봐. 요거 미분 어떻게 하죠? 세 개 곱미분. 따로따로 하나하나씩 미분하고 다 더해주시면 돼요. 앞에 있는 거 미분, 나머지는 그대로 써주고 앞에 있는 거 미분하면 1이니까 곱하기 1 안 써줘도 되지. 그 다음 가운데 거 미분해주고 나머지는 그대로. 그리고 뒤에 있는 것만 미분해주면 h'(x가) 되겠죠? 오케이. 자, 그럼 f'-1부터 한번 해볼까?
마이너스 1 넣어주면 2치 마이너스 1 창 사라졌어. 얘가 몇이다? 마이너스 7이다 라는 것과 그리고 f 프라임 마이너스 2는 짱짱 사라지고 얘만 남으니까 마이너스 h 마이너스 2가 10이다. 아까 전에 그거 두 가지 나왔죠. 그래서 이 두 점을 지나는 hx 가장 작은 차수가 1차식이다 라는 거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네, 좋아요. 62번 볼까요? 네, 62번 봅시다. 62번 얘들아, 62번. 풀어봤네. 사실 62번은 뭐로 풀어도 되냐면 로피탈로 풀어도 돼요. 네. 0분의 0꼴이니까 로피탈로 푸셔도 됩니다. 만 쌤이 로피탈 말고 나머지 마지막 파트에 그거. 일단은 정석으로 한번 풀어볼게. 첫 번째 x자리에 5 넣어주면 분모 0이죠. 그럼 분자 또한 0이어야 돼. 즉 f5 빼기 25가 몇이어야 돼? 0이어야 돼. 그래서 그렇고요. 그래서 따라서 f5는 25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요식을 한번 봅시다. 리미트 x가 5로 가까워질 때 x제곱 빼기 25분의 fx와 gx가 곱해진 건데 gx를 뭐라고 하자? fx 마이너스 f5라고 하자. 근데 f5 몇이라고? 25라고. 이렇게. 괜찮나요? 그러고 나서 여기서 이제 핵심인데 봐봐. 요 분자는 현재 뭐 때문에 0이야? fx 때문에 0이야? 아니면 얘 때문에 0이야? 얘 때문에 0이야. 그러니까 x자리에 5를 넣는다라고 한번 생각해봐. 분모는 일단 0이죠. 분자도 그럼 0이 나와야 되는데 분자가 뭐 때문에 0인 거야? 이 오른쪽에 있는 얘 때문에 0이란 말이야. 그래서 얘네들 최대한 묶어주시면 돼요. 얘네들을 먼저 계산한다라고 생각해주면 돼. 위로 올릴게 이거. 그래서 fx 곱하기 x제곱 빼기 25 분의 fx와 빼기 25 이렇게 해주시면 되죠. 이것도 이제 좀 정리해 줄 건데 이제부터 좀 극한이 많이 사용돼서 잘 따라와 주세요. 이것도 이렇게 약분할게요. 아니, 약분이 아니고 인수분해할게요. 이렇게. 그리고 이 fx와 빼기 x제곱에 플러스 x제곱 안에 사이 넣어주자. 그렇게 되면 봐봐. x-5분의 fx 빼기 x제곱과 더하기 x-5분의 x제곱 빼기 25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요거 약분 되죠. 뭐가 남는 거야 여기? x 플러스 5가 남는 거야. 요가 극한값 몇이라고? 쌤이 왜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준 줄 알겠어? 얘를 최대한 이용하려고 한 거야 사실. x제곱을 뺀 이유도 요 모양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였고요. 그리고 이제 x자리에 5 넣어주면 되겠지.
5 넣어주면 10분의 F5가 몇이라고? 25라고. 그리고 여기에 가로 안에는 2와 5 더하기 5, 10 이렇게 남는 거. 그래서 계산해주면 5고 2랑 10이 나눠주면 6. 그래서 답은 30이다 라고 구해주시면 돼요. 얘가 정석인 방법이야. 서술형에 나온다면 이렇게 풀어줘야 돼요. 그래서 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수렴하는 힌트 있지? 얘 최대한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라 라고 얘기를 하거든. 괜찮나요? 최대한 이 모양으로 만들자. 이 모양으로 만들자. 네. 이렇게 서술형, 즉 요술형을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사실은 로피탈 쓰면 더 쉽게 풀려요. 위에 있는 식 한번 볼까? 먼저 첫 번째, 이건 알아야 돼. 25 빼기 F5, 얘가 0이 나는 것. 분모가 0이니까. 그리고 분모 분자 로피탈 써보자. 분모 분자 미분해주면 1분의 F 프라임 X에 마이너스 2X가 되고요. 여기에 5를 넣어주면 F 프라임 5에 마이너스 12 몇이다? 2다. 그 F 프라임 5는 12다 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이거 그대로 또 이용해주면 돼. 이제 요 식을 로피탈 써볼게. 그리고 fx, gx를 fx 빼기 25로 바꿀게요. 로피탈 써주면 2x 분의 얘 곱의 미분이니까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을 더해주시면 되죠. 얘와 더하기 fx의 f 프라임 x 이렇게. 그리고 x 자리에 5를 넣어주면 요 값이 12고 f5가 25라고 했거든. 이 항상 0이 돼버리죠. 그리고 5를 넣어주면 f5 곱하기 f 프라임 5에 분자는 5 넣어주면 10이 된다. 자, f5 몇이라? 9 했죠. 25 f 프라임 5 12라고 했지? 계산해주면 5, 5, 25, 2, 6, 12 답은 똑같이 30 이렇게 계산해줄 수 있습니다. 잘 정리해주세요. 괜찮죠? 얘가 괜찮아? 네. 세리가 괜찮아? 네, 얘들아 좀만 버티자. 30분 남았어. 뭐예요? 30분 남았어. 30분. 여기 파트 끝내고 연속 좀 풀고 마무리하자. 선생님, 어. 지금 방금 지우려 한 거 왜 어떻게 하려고 했는데? 로피탈 한 거. 네. 그냥 다 로피탈을 써버려. 저거 네. 아니면 11분 밑에 있어요? 아, 사실 그 로피탈을 쓰면 아까 전에 했던 식대로다. f-1은 0이고 f 프라임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7이다? 이렇게 나와. 로피탈 써줄 수 있어. 분모 미분하면 1이고 분자 미분하면 f 프라임 x가 돼. 거기에 이제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가면 f 프라임 마이너스 0분의 0이라서 쓸 수 있어. 0분의 0이고. 너네가 지금 못하는 것은 루트 있는 것들. 이런 얘들은 미분할 수 없죠. 지금 현재로서. 분모는 분자가 0이 되면 쓸 수 있어요.
0분의 0꼴이면 쓸 수 있어요. 아, 분모가 0이면 분자도 항상 0이냐? 그건 잘못된 말인데 분모가 0인데 수렴했어. 그럼 분자도 0이야. 그막 마이너스 7이다 이렇게 나오는 게 수렴. 맞아. 그러면 분자도 0이 무조건 될 수밖에 없어요. 이제 그 부모의 이름은 진짜 얘가 뭐 그게 0이죠. 우리 0이라고 나타내죠. 무한정. 아 맞아. 아. 좋아요. 질문 좋습니다. 사실 수투가 확실히 추상적인 파트라서 그러니까 너네에게 생각들이 많이 들어가야 돼서 질문이 많을 수밖에 없다라고 봐. 그래서 수투는 또 선생님 참 이 생각하는 과정들이 많아야 되고요. 잘 안 되는 부분들, 이해 안 되는 부분들 쌤한테 질문하셔도 돼요. 넘어갈게요. 63번부터는 우리가 뭐에 대해서 배우냐면 혹시 기억나? 샌드위치 정리라고? 실제 이름도 샌드위치 정리야. 귀엽잖아. 샌드위치 정리. 일단 샌드위치 정리의 특징은 뭐냐면 어떤 함수가 크기 순서대로 이렇게 해요. 그럼 당연히 극한도 어떨 것 같아? 극한도 이 크기 순서대로 그대로 이어갈 것 같지 않아? 그렇겠죠. 근데 여기에 뭐가 붙냐면 그렇지, 등호가 붙어버려. 지금 다 그런 모양이죠. 그럼 뭐 극한도 fx가 얘네들 사이에 있을 것이다. 같을 수도 있고요. 자,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최대한 우리 극한으로 만들기 위한 이 모양으로 만들어요. 이 모양 최대한. 그래서 먼저 fx를 몇 제곱? 세제곱을 합시다. 그럼 fx를 세제곱을 해주면 그러면 양면에 있는 얘들도 다 세제곱이 되고요. 그리고 뭐로 나누는 거야? x 세제곱 플러스 1로 나누세요. 그리고 여기에 뭘 해주는 거야? 리미트. 모든 변에 리미트를 씌워줄 거야. 그러면 극한값은 어떻게 된다고? 등호가 붙어버린다. 자, 그럼 얘 극한값 한번 구해볼까? 얘 구할 수 있죠. x가 무한대로 가니까 분모 분자 개수만 확인해주면 돼. 사실 차수까지 확인해야 되는데 3차식으로 같으니 최고차한 개수만 확인해주면 여기 몇? 마찬가지 여기도 8. 그럼 이 사이에 낀 극한값은 8이 되겠죠. 빵과 빵 사이에 낀 햄치즈 같은 존재. 8 이렇게 계산해 줄 수 있습니다. 나머지도 이렇게 다 계산 잘 해주세요. 충분히 풀 수 있을 거야. 65번은 좀 센스가 필요하다. 65번 한번 풀어보세요. 66번도 절대값만 잘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절대값만 잘 처리해 주세요. 절대값은 우리 작다의 절대값이니까 이 사이에 낀다로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그리고 여기 극한의 활용은 직접 풀어보세요. 극한의 활용은 얘들아 식을 잘 세워주시면 되는데 극한의 활용 이것만 하나 설명할까?
이런 얘기가 있어. 원점 5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원의 중심 C가 한없이 가까워지는 점. 이거 한없이 가까워진다. 뭘 쓰라는 얘기야? 리미트 쓰라는 얘기야. 그래서 점 P가 5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니까 P가 5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뭐가 가까워지는 거? 점 C가 어디에 가까워지는가? 이거 구하는 문제야. 이런 표현법들이 가끔씩 있어서 이렇게 바꿔서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오늘 일단 연속의 기본까지만 하자. 저기 시간 안 봐. 시간 너 혹시 시험범위 여기까지인지 나왔어? 기억이 안 나요. 나오긴 했어? 기본이 어디까지예요? 어떤가? 기본이 어디까지예요? 함수의 연속 그냥 뭐 정의까지 생질 전까지. 되게 많다 얘들아. 오늘 이번 주 마지막 수업 보니까. 네. 자, 우리 들어보자. 일단 연속 볼까요? 우리 요 연속의 정의부터 알고 있어야 돼요. 어떤 fx가 x는 a에서 연속 함수라면 연속한다. 연속한다. 라는 것. 세 가지를 만족해야 연속한다라고 해요. 첫 번째. 그렇지. 첫 번째는 함수값이 존재해야 됩니다. fa. 그 다음 두 번째. 극한값이 존재해야 돼요.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건 무슨 뜻? 그렇지. 자극한과 우극한이 서로 같으면 되겠고요. 마지막 세 번째. 그렇지.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으면 돼요. 오케이. 요 세 개를 무조건 만족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연속함수의 정의는 사실 이렇게 세 가지를 모두 다 얘기하지 않거든. 지금 뭐 대학 교재 같은 거 보면 연속한다라는 건 그냥 이렇게만 써져 있어. 얘만 써져 있어요. 얘만. 근데 얘만 써져 있어도 요 시계는 함수값을 썼으니까 함수값이 당연히 존재한다 라는 게 내포되어 있는 거고, 극한을 썼으니까 극한값이 존재한다라는 게 사실 내포되어 있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 두 개가 서로 같다 입니다. 그리고 더 쉽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연속은 자극한, 우극한, 함수값이 모두 다 같으면 돼요. 이것도 이해돼? 자극한, 우극한, 함수값이 세 개가 모두 다 같아버리면 연속합니다. 어렵지 않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 자, 그렇다면 연속하지 않은 얘들한테는 어떠한 특징이 있을까? 당연하게 첫 번째, 뭐가 존재하지 않으면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는 얘들에 대해서는 연속하지 않아요. 이게 가장 대표적인 예거든. 자,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는 얘 뭐 있을까? 뻥 뚫려 있는. 맞아, 뻥긋 뚫려 있는 애들.
우리 식에서는 우리가 배웠던 식에서는 유리함수가 있어요. 언제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아? 0일 때 존재하잖아. 분모가 0일 때. 그래서 문제에서는 이런 문제가 나와. 여기서 대표형 하나가 나옵니다.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어떠한 뭐 2x 제곱 ax 플러스 b분의 어쩌고 저쩌고 이런 함수가 x는 1과 x는 3에서 불연속하다. 이거 무슨 말이야? 분모가 1이랑 3일 때 봐봐. 1일 때랑 3일 때 불연속한다라는 거. 이거 분모 1일 때 3일 때 어떻다? 0이다라는 말과 같아. 이거 이해되니? 우리가 분모가 0이면 불연속하거든. 그래서 x가 1일 때랑 x가 3일 때 분모가 0이다. 이걸로 해석해 주시면 돼요. 그럼 a랑 b의 값 구할 수 있겠지. a랑 b의 값은 이렇게 구해볼까? 이렇게 1일 때 3일 때 0이고 최고차항 계수 2니까 이렇게 얘네들이 서로 같죠? 그럼 이거 전개해주면 이 값이랑 완전히 같은 거. 3, 2, 6 이렇게. 그래서 a는 마이너스 8, b는 6 이런 식으로 구해줄 수 있습니다. 오케이. 요거 대표형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연속하지 않는 상태. 두 번째는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을 때죠. 얘들아,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을 때 대표적으로 뭐 있어? 발산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좌우칸이 서로 다를 때가 가장 대표적이겠죠. 좌우칸이 다르다라는 건 이런 얘들이야. 우리가 가장 많이 봤던 어떠한 얘가 있고 어떠한 얘가 있고 x가 1, x가 1보다 작을 때 이런 얘들. 얘는 좌우칸이 서로 다릅니다. 좌우칸 몇인데? 1의 좌극한은 2가 되고 1의 우극한은 1이 돼. 얘네들의 서로 값이 달라서 연속하지 않아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는 함수값과 극한값이 다를 때도 연속하지 않죠. 이런 얘들의 대표적인 얘는 다른 애 전축해. 요런 얘들. 맞아, 다른 데 찍혀 있는 거. 얘 극한값 몇이야? 극한값 암산으로 되려나? 2. 오케이, 이제 나눠주면 x 플러스 1이고 1로 가까워진다고 했을 때 2가 되고 극한값은 함수값은 몇이야? 3. 오케이, 이런 얘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얘들아, 이거 연속성 볼 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얘가 중요해. 구간의 모양. 구간의 모양이 1보다 클 때랑 1보다 작을 때, 그러니까 어떤 값보다 클 때와 어떤 값보다 작을 때로 나뉘어져 있는 이런 함수라면 좌극한과 우극한만 봐주시면 돼요. 얘처럼 1이 아닐 때랑 1일 때 이런 식으로 나오면 함수값이랑 극한값만 봐주시면 돼요. 오케이. 요게 팁입니다. 요거 이용해서 계산해 주시면 되겠어요. 여기까지가 기본이었고 문제 좀만 풀어봅시다.
1번 하면 될까 1번? 기억. 얘 뭐만 보면 돼? 연속인지 아닌지. 함수값이랑 극한값만 봐주면 돼. 함수값은 3이고요. 극한값은 그렇지 0인 거 보여? x자리에 0 넣어주면 나눠주면 x 플러스 3이고 0 넣어주면 3이 되죠. 얘는 연속함수야? 네. 네. 연속함수 맞아요. 함수값이 3, 극한값도 3이니까 맞고요. 니은 얘는 뭐만 봐주면 돼? 조건 잘 봐봐. 조건. 좌우극한. 그렇지 자극한 우극한만 봐주시면 돼요. 자극하는 자극하는 2 우극하는 여기에 마이너스 1 넣어주면 2네요. 여기 사라지니까. 그래서 얘도 맞아? 맞아요. 그 다음 얘들아 디귿 중요하다. 디귿은 뭘 봐줘야 돼? 함수값과 극한값 맞는데 얘는 사실 뭐도 봐줘야 되냐면 좌극한과 우극한도 봐줘야 돼요. 그 이유가 있어. 절대값 때문에요. 사실 이 절대값은 이제는 알겠지만 얘 구간 나뉘어져 있는 함수랑 똑같아. 그러니까 x가 1보다 클 때와 1보다 작을 때가 다른 함수라고 보면 돼요. 1보다 크면 x-1분의 x제곱 마이너스 1이고 1보다 작으면 마이너스를 붙여서 이렇게 써져나오죠. 네. 그래서 1의 우극하는 얘로 들어가서 2가 돼. 1의 자극하는 마이너스 2가 돼. 벌써 틀렸죠. 좌우극한이 서로 다르니까. 그리고 함수값은 또 1이야? 네. 3개 다 달라요. 좌우 함수값. 그래서 이거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3번처럼 이렇게 구간이 A를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으로 나뉘어져 있으면 뭐만 보면 돼? 좌우극한만 봐주면 돼. 그래서 좌극한과 우극한이 서로 같도록만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 방금 한 건데 얘가 불연속이 되기 위한 x의 값. 그렇지. 분모가 0이 될 때는 무조건 불연속이라고 했죠.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여기 분모 뭐 있어? 눈에 보이는 분모. 여기 x 플러스 2가 지금 x 플러스 2분의 1의 분모 아니야? 그래서 x 플러스 2가 0인 얘들 불연속이고 근데 얘 분모가 얘만 있는 거야. 모두 있죠? 그렇지. 얘도 분모죠. 이 전체 이 분수의 얘도 분모. 그래서 x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x 또한 0이 될 때 불연속이 됩니다. 이거 확인해 주세요. 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주시고요. 얘들아, 연속인지 아닌지 보는 건 정의 3가지 봐주면 돼. 함수값이 존재하는지, 극한값이 존재하는지, 함수값과 극한값이 같은지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이랑 문제 좀만 볼까? 진짜 맞아. 가우스 안 풀어도 돼요. 가우스 풀지 마시고요. 여기 32번이랑 33번 여기 문제 한번 풀어볼까? 32, 33. 33번은 아까 전에 쌤이랑 했던 그거야.
3번이 이제 바로 답이 보일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네, 문제 두 문제 볼게요. 일단 이거 32번 풀어봤니? 32번은 그냥 fx를 구하기 위해서 양변을 어떻게 하면 되죠? 나눠주시면 돼요. 루트 x 마이너스 루트 4 마이너스 x로 이렇게 나눠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먼저 2의 값인데 f2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 x자리에 몇을 넣어보는 거야? 2를 넣어보는 거야. 근데 2를 넣어주면 루트 2 빼기 루트 2가 되면서 분모가 0이네? 그럼 당연히 분자 또한 0이 나와줘야 의미 있는 값이 나와요. k는 2라는 거 알 수 있고요. 따라서 이걸 그대로 이용해서 놔두면 루트 x 마이너스 루트 4 마이너스 x 분의 x제곱 빼기 2x가 돼. 요거 뭐 해주면 돼? 유리화 해주시면 돼요. 유리화 해주면 2x 빼기 4 분의 x의 x 마이너스 2의 루트 x의 플러스 루트 4 마이너스 x가 되고 이렇게 두 개 나눠지죠. 그리고 x자리에 다 2를 넣어주면 2분의 2의 루트 2 더하기 루트 2니까 2 루트 2가 되죠. 그래서 f2의 값이 바로 2 루트 2. 네, 두 개를 더해주시면 됩니다. 넘어가서 33번 이거 답 몇 번이야 얘들아? 4번인 거 이제 알겠니? 이거 fx랑 fx 곱하기 gx를 이용해서 gx 구하고 싶어. 어떻게 해야 돼? 두 개를 나눠줘야 돼. 근데 뭐 연속과 연속을 나누면 항상 연속이야? 조건이 있죠. 분모가 0이 아닐 때만 연속이야. 분모가 0이라면 불연속이 돼요. 그래서 얘가 옳지 않습니다. 분모가 0일 땐 불연속이다 라는 거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숙제는 여기 요거 좋다. 38번까지 하고요. 유사 문제도 풀 수 있겠나? 유사 문제 20번까지. 뒤에 유사 문제 있거든, 얘들아. 요거 유사 문제. 함수교육한 유사 문제 있으니까 유사 문제 20번까지만 합시다. 자, 숙제 앞에 있는 요 극한도 마무리 지어야 돼. 네, 이렇게 계산 잘 해주시면 되고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자. 태우는 거야. 숙제 검사. 쌤이 다